네, 전의 전쟁 신세계 전일 엄청난 순위권 변동이 나타났었죠.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포트폴리오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한타증권 부천 지점의 박현상 차장,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엘벨 인베스트먼트의 김근혜 연구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포트폴리오 순위는 오늘 변동은 없습니다. 김근혜 연구원이 누적 수익률 10.23%로 1위 지켜냈고요. 2위는 박현상 차장이 1.38%, 3위는 송동현 팀장이 마이너스 1.03%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1위와 2, 3위 간의 격차가 다소 큰 모습인데요. 영토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박현상 차장이 19개, 김근혜 연구원이 오늘도 송동현 팀장의 땅을 빼앗아 오면서 20개, 송동현 팀장은 21개를 보유한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1위를 지켜내고 있는 김근혜 연구원의 포트 확인해보죠. 나이스 평가 정보 마이너스권이고요. 현대백화점은 수익률 1.4%를 달성했습니다. 유니셈은 낙폭을 키워 3%대 마이너스권 기록했고요. 오늘 매도 실현했습니다. 2위인 박현상 차장의 포트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신 EDP가 마이너스권인 가운데 제닉은 플러스 0.84%, 그리고 수익률 4.66%로 선방한 큐리언트를 매도 실현했고요. 3위에 머물고 있는 송동현 팀장의 종목들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 편입된 한국카본과 기가레인이 모두 1%대 마이너스권인 가운데 에이프로젠 KRC는 오늘도 0.4%로 플러스 수익권을 유지하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당당히 1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근혜 연구원 연결해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한 유니셈을 매도 처리하셨습니다. 이를 만회할 만한 신규 편입 종목 가져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최근에 중국과의 분위기가 다시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아모레퍼시픽인데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역시나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에서는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또 글로벌 화장품 업체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코스닥을 호령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이 나왔죠. 그 이유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기대감이 너무 반영됐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면에는 역시나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이 부분인데, 최근에 남북한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긴 로드맵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의 제재들이 약간씩은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업체들의 어떤 이익 개선폭,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화장품 종목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는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중국 쪽의 강한 반등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 사이클이 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조정 이후의 반등의 근거, 실적 개선, 이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익 성장에 우리가 좀 점수를 줘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20만 원대, 그러니까 30만 원대 밑에서 종목이 좀 계속 움직였었고, 결국에 20만 원 초반, 그리고 중반, 그리고 이후에 30만 원을 돌파해 냈거든요. 최근 흐름을 보면 일단 주가는 어느 정도 사이클을 좀 돌렸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한 45만 원 정도 좀 크게 봤고요. 손절가는 한 32만 5천 원, 32만 원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만 원대가 깨지면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기술적인 측면, 기본적인 측면 모두 다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로 인한 수혜 기대감 속의 화장품주, 그 가운데 또 아모레퍼시픽을 신규 편입 종목으로 담으셨는데요. 지난 27일 담으셨던 현대백화점 1%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대치보다는 상승폭이 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 들어볼게요.
신세계, 뭐 이마트, 그다음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유통주라든지 소비주들이 주가가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끌고 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사이클은 실적 사이클이라든지 주가 사이클은 좀 돌려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것도 결국엔 중국 관련된 면세 분야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과 관련되어 있던 중국 소비주들의 주가나 실적 사이클들이 개선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상으로도 뭐 아직까지는 주가는 오히려 좀 상승의 무게를 좀 들 수 있는 주가 패턴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감 우리가 좀 가져가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담은 물량이 많이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유통주 흐름 좋다. 그 가운데 또 현대백화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조금 더 보유하자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엘벨 인베스트먼트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박현상 차장이 지금 큐리언트를 매도 처리하고 셀지온 헬스케어를 신규 편입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한 데 따른 시총 상위주들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매수한다라는 전략인데요. 전반적인 정부 정책적 환경도 긍정적으로 보며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 7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지금 오름폭이 크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오를 종목을 찾으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써니전쟁 신세계.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기대되시죠? 내일 이 시간도 채널 고정.